투 비상교과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 익힘책 문제 풀이. 오늘은 15번부터 마지막 26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면 x는 3에서 연속인 함수를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기억, 니은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들은 정의 여기 모든 실수고 모든 구간에서 다 연속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지금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x는 3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유리함수죠. 간만에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3에서는 연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연속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이것도 한번 간만에 절대값 그래프는 V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V자가 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3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의 함수는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어요. 자, 16번 볼게요. 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결국에는 극한 문제랑 똑같아요. 1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빨리 풀고 싶으면 자, 1에서의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a라는 이런 상수함수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은 어떤 식이 있는데 모양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리미트 극한을 취해서 엄밀히 따지면 x를 1이 아니라 1 플러스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x 빼기 1 루트 x 더하기 8 빼기 3. 자, 이게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내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드린 이유는 서술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좀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무리는 유리화를 하면 되고 이 정도는 암산으로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거 빼면 x 빼기 1이 나온다. 충분히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분모에는 어떤 게 더 추가된다? 루트 x 더하기 8,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고. 그래서 1을 넣어주면 6분의 1 해서 a가 6분의 1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요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요것도 요 fx라는 식을 정리를 해줄 때 이걸로 나눌 때 이쪽이 0이 아니어야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구하고자 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fx는 자, 어쩔 때 x가 2가 아니고 또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에는 나눠가지고 아예 뭐 인수분해까지 해줄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x가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kl이라고 둡시다. 결국에는 이 함수가 그래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하고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각각 요거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각각 해서 원래는 각각 어떻게 돼요? 만약에 2에서 x는 2에서 조사를 하고 싶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쭉 해줘야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k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될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게 어차피 이게 2에서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 2와 마이너스 2에서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그런 사실을 이용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돼요? 이쪽, 이쪽, 이 3차식에 반드시 어떤 인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x 빼기 2,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인수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다가 2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각각 0이 된다고 해서 A, B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같으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하나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0x의 제곱이라고 해서 2차 식의 개수가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2차 식의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x 빼기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거에서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자,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쪽이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좀 빨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제 계산하고 싶다면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문제를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저는 좀 더 빨리 계산했지만 뭐 이게 익숙치 않으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0분의 0꼴 2와 마이너스 2에서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2 넣어서 0 되고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면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에서 2하고 마이너스 2가 그 A하고 B가 구해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차근차근 극한값을 이용해서 K하고 L을 구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는 2에서 알고 싶으면 여기가 이제 식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x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k는 2가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2에서도 계산을 해주면 x가 마이너스 2. 그죠? 똑같이 약분되는 건 똑같고 여기도 뭐가 남겠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x만 남겠죠. 이렇게. 이게 L이 돼야 돼요. 그래서 L은 얼마가 돼야 돼요? L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의 이거 자체가 얼마가 돼요? F의 2가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F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0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도 이렇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죠? 결국에는 식을 적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더하기 ax 빼기 b, 이게 c가 돼야 된다. 이거 푸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그 문제아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x 더하기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만 약분되고 여기에 뭐가 대입되면 여기 하나가 뭐 남아있겠죠. 이렇게.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이렇게 또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쪽이 0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0분의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C로 수렴을 할 수가 없어요. 고로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이렇게 분모에 두 개가 있으면 분자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C가 뭐가 아니라면, 이 C가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게 수렴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수렴이 불가능해요. 이런 결론을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그냥 바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바로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0x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될지 이제 알 수 있겠나요? 방금 전에 풀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게 0x 제곱 되려면 다시 한번 x의 세제곱, 다시 한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걸 1학년 때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빼기 알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전개를 해보든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빠르게 계산해주면 여기가 x 빼기 2가 된다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죠. 계산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래서 c가 얼마인가요?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을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산하는 걸 좀 보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빨리 푸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험 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A하고 B는 이 식을 전개해서 구하면 되겠죠. 전개해서 구하면 되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0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차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해지겠죠. 그래서 더하기 3x 빼기 2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들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 2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좀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이렇게 삼승 같은 거 나오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를 해 두세요. 자, 19번 볼게요. 이 가우스 1부터 4에서 x 빼기,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지금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1부터 4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선은 2를 대입하면 직선이죠. 원래 요걸 먼저 그릴 거예요. 요거 x 빼기 1, 그러니까 x 빼기 2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가우스를 채워갈 건데, 2를 대입하면 지금 1,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 되죠.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증가해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되고요. 그죠? 자, 4가 되면 이렇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여기에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요 포인트는 이 안에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정수가 되는 값은 그 값이 그대로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을 먼저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 상황에서 y 값을 보는 거예요. y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값이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고 지금 2인 경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y 값이 0일 때는 가우스 0도 0이고, 여기가 뭐 1이면 가우스 1도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들은 이런 점들은 그대로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찍힌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이의 값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 값들은 뭐, 마이너스 0.8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과수를 씌우면 뭐가 돼버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사이에 찍히는 점들은 다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다 다운시켜서 그래프를, 여기에 있는 y 값들도 다 얼마예요? 0.5 이런 거거든요. 0.6, 0.1, 0.2, 0.3 이런 것들도 가우스 씌우면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아래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우스 x 빼기 2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분 적분 파트는 문제가 뭐냐면 고1 때 배웠던 함수의 내용들이 좀 잘 숙지가 된 상황이 돼야지 좀 쉽게 이쪽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서 끊어진 부분들 이제 불연속이 되는 게 바로 여기, 그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제 함수값하고 좌극한이 다르죠. 물론 오른쪽은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요. 자, 그래서 총 몇 개? 3개가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이렇게 돼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갖는데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간단한 그래프들은 그려주는 것도 괜찮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어렵지 않으니까 fx하고 gx를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fx를 먼저 그려보면, 자, fx 그 다음에 gx를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 쉬워요. 물론 이거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 사이면 1, 그렇죠? 그러니까 1 사이면
이렇게 1.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1, 마이너스 1. 자, 그거보다 같거나 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진하게 칠해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면 여기는 이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gx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1. 그래서 이것도 진하게 칠해주고 이렇게 진하게 칠해주고 이렇게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에 있을 때는 얼마가 돼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x죠? 그래서 그걸 그려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선생님이 자,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1에서의 기억 이거는 자, 이제 이렇게 써볼까요?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다. 그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의 값이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 그 다음에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것도 또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죠? 이걸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f의 좌극한은 지금 얼마가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쪽을 잘못 봤네요. 맞네. 그래서 여기에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g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돼요. 1.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여기서는 서로 같지가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니은. 연속은, 똑같이 적어볼게요. 이제. 자,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지금 우극한 계산하는 거고. 자, 이거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좌극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뭘 계산하는 거다?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조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계산한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 먹어볼까요? 이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미 여기서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필요할 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 똑같아요. 1에서 연속이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f의 1 플러스 우극한 g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좌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f의 1 플러스는 계산해주면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g의 1 플러스는 여기 1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f의 1 마이너스는 지금 얼마인가요? 1이 됐고요. 그죠? g의 1 마이너스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깝죠. 함수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f의 1은 정확히 마이너스 1이고요. g의 마이너스 1은 정확히 1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세 개가 어때요?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연속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주면 좀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금방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이제 시험 때는 이렇게 그림 안 그려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f의 1 플러스 g의 1 플러스 같은 걸 계산하면 f의 1 플러스 1보다 큰 거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고 g의 1 플러스 1보다 크죠? 이쪽에다 계산해야 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자, 이런 식으로 20번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합성함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예요? gx가 3차 함수죠? 3차 함수. 3차. 3차 함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 연속함수.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물어볼 때는, 자, 이거 체크해 두세요. 체크사항. 어떤 거냐면, 합성함수, f, g, x, 의 연속성을 조사할 때, 이 조사점, 그죠? 조사점을 찾는 거. 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주어지면 뭘 찾아야 돼,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문자가 되는 조사점, 그러니까 x의 값을 말하는 거죠. x의 값.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죠? 아무렇게나 무조건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자, 먼저 1단계로는, 자, fgx면 이 안에 거 gx죠. gx가 불연속인 부분. 불연속. 그죠? gx가 불연속이 되는 부분은 불연속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는 x. 그리고 조심할 게 이거예요. 그러면 fx가 불연속인 점을 조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서 이 함수 자체가 gfx이기 때문에 gfx라고 다시 적을게요. gfx. 그래서 안에 fx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gx가 만약에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때는 없죠. 이때는 없는데 네모가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gx가 또 이렇게 gx가 만약에 끊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G 안에 들어가는 인풋, 그 인풋이 만약에 3에서 문제가 되면 그 인풋이 3일 때를 조사해야 되는 거지 x가 3일 때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이 네모, 그죠? 인풋이 불연속인 점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불연속. 그러니까 만약에 if x가 k일 때 불연속이에요. 그럼 x가 k일 때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x에 해당하는 게 뭘로 박혀 있어요? fx로 박혀 있죠? 따라서 fx가 k인 x, 바로 이 부분을 조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꼭 체크를 해 두세요. 꼭 체크해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gx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조사점을 판단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gx,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는 문제점은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gx가 3차 함수라서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fx에서 1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자, 모든 실수라고 했지만 결국 조사점이 뭐밖에 없어요. 조사점이 x는 1만 있습니다. x는 1에서만 조사를 해주면 돼요. 결국에는 어떤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 얘는 g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x는 1에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x의 우극한,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효율적으로 이거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랑 g의 f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g의 f의 1. 자, 이 세 개의 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이제 f의 1 플러스 있죠? f의 1 플러스는 지금 보니까 그 값이 얼마예요? 2에 가까운데 이게 사실은 gx가 연속함수라서 상관은 없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적어줘야 되냐면 그게 2보다 살짝 더 크죠? 원래 다시 대입할 때는 그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극한은 최종 결과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계산하는 거지 중간 단계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g에 원래는 그 느낌 살려서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 플러스 이 느낌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g의 f의 1마이너스, g의 f의 1마이너스는 f의 1마이너스니까 1보다 조금 작은 쪽을 대입하면 여기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g의, 자, 지금 이게 0보다 살짝 어때요? 0보다 살짝 함수값이 작죠? 그래서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f의 1은 얼마예요? 정확히 1이죠. 이건 정확히 1이기 때문에 g의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g의 2 플러스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8. 이때는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0-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이 세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1,
이거는 1 이렇게 만들면 이게 어떤 방정식이 돼요? 일종의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연립해서 구하면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2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지금 여기에서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죠. 근데 보통 시중의 문제나 수능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조사점을 꼭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체크를 할 점,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방금 G의 F의 X에서 이 fx의 결과 있죠? 이 결과도 어떻게 돼요? 결과도 뭐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딱 A라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 결과가 A보다 조금 더 크면 그 결과를 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GX에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GX도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하면 바로 이 미묘한 부분 A일 때랑 그러니까 G의 A랑 G의 A 플러스가 값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거 체크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극한은 최종 함수의 결과치가 어디로 가는지를 계산하는 거지, 중간 단계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명심을 해 두세요.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제 집합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건 집합, 이게 조건제시법인데,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 x가 이 집합의 원소다 이거고,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2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방정식. 그리고 x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니까 x는 실근. 자,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fx의 원소가, fx가 아니라 이 집합의 원소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첫 번째로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보면 그 원소의 개수가 fa니까 결국에는 이걸 해석을 해보면 fa라는 함수가 뭐냐면, 자, fa는 저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어떻게 돼요? 실근의 개수, 실근의 수. 실근입니다. 실근. 이 말 때문에 바로 실근의 수가 FA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뭘로 판단하죠? 바로 이 판별식 D로 판단합니다. 그죠? 이때는 4분의 D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D 이렇게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되고, 판별식은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보니까 A 빼기 2라는 인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죠?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0보다 크면 어때요? 지금 실근이 두 개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예요. 실근은 한 개예요. 한 개. 근은 두 개인데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고 하는 거죠. 이 집합은 원소가 두 개 있는 걸, 같은 원소가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실근이 한 개인 거고, 이렇게 되면 실근이 빵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걸 그래프를 한번 좀 세팅을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해서 x가 지금 2하고 3이 터닝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이 해는 어떻게 돼요? 이 해는 x가 2 또는 x가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때는 근이 두 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에서는 지금 실근이 한 개니까 한 개 이렇게 지키고요. 2하고 3, 4에서는 실근이 0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2하고 3에서 이 함수 fa라는 이 함수, 이 축은 a축이겠죠?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 끊어진 부분이 2하고 3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합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3번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긴 되게 어려워요.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에 대한 건데, 이게 뭐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구간이 닫혀 있고 그 구간 안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 되면, 그죠? 연속이 되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최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간만에 보니까 어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해볼 기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범위를 원래는 쪼개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사실 3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어주면 그래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잘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그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전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를 접어 올리는 식의 그래프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유리함수 먼저 뭘 그릴 거예요? x 빼기 2분의 3을 그릴 겁니다. 이거는 대칭점이 얼마다? 대칭점이 2,0이 된다. 2,0이 이 대칭점입니다. 그래서 2,0이 대칭점이고 그쪽이 이렇게 점근선이 여기서 세팅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분의 3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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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아랫부분 위로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이에요. 연속. 그리고 끝에가 닫혀 있기 때문에 각각 2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 최소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해봤는데요.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것 같고, 1을 넣었을 때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1 이렇게 돼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24번 볼게요. 자, 이거 실근이 속하는 구간. 자, 이런 식으로 실근이 뭐 한 개 이상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랑 관련된 거다. 자, 이거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문제다라고 눈치채면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어떻게 된다? 어떤 함수 fx가 정리하면 0이 되는 근이 존재하려면 1단계로, 자, fx가 뭐가 된다? fx가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이 다항 함수니까 이건 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a, b라는 이런 구간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어때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근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걸 식으로 적어주면 f의 a 곱하기 f의 b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두 번째, f의 a 곱하기 f의 b가 a, b 이 사이에서 연속이고, 이게 FA, FB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다? 반드시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조사를 해볼까요? fx. fx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이라고 하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각각 이 구간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주면 f-2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부호만 따지면 돼요. f-2 대입을 해보니까 지금 음수가 되네요. 그죠? 음수. 어딘지 모르겠지만 음수가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음수고요. 그죠? 부호만 빨리빨리 체크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근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세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이 뭐 두 개가 있을지 한 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의 구간에서는 근이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25번 볼게요. 자, 연소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자, 먼저 첫 번째로 뭘 체크해야 되나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의미. 그죠? 저 의미는 어떤 건가요? 저 의미는 바로, 자, 이 값이 갖는 의미는 지금 y축 대칭이라는 의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외우지 말고 여기다 3 넣어보면 F3이랑 F-3이랑 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때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뭐 Y축에 대칭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X축 대칭, 그죠? 참고로 원점 대칭인 함수식은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것도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수학 표현식이니까 꼭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건 대충 그래프로 제가 조금 느낌을 알려드리면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연소함수죠. 그러니까 만약에 1, 2, 그 다음에 3, 4가 있는데 f1이 만약에 양수다. 그죠? 그럼 f2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도 대칭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근이 있으면 이쪽에도 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y축 대칭 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3하고 4 사이에도 근이 하나 확실히 있겠죠. 그런데 좀 조심할 거는 3하고 4의 부호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근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확실한 수가 없어요. 3하고 4는 지금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지금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4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대칭성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근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몇 개의 식을 갖느냐? 이거는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거다? 사이값 정리에 대한 거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야기하지만 사이값 정리를 어떤 함수식에서 사용하려면 끝에가 이렇게 돼요. 0으로 만들어주고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0으로 만들어주고 판단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야 좀 판단이 용이합니다. 부호로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6번입니다. 보면 좀 약간 좀 뜻밖의 문제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이거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이걸 다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조립비법 쓰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 세의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세의 근을 가짐을 밝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트가 지금 이런 식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근의 존재를 따질 때에는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함수 자체를 fx라고 해놓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fx가 0이 되는 그 근을 파악하는 건데, 자, 이게 3차식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거 그래프를 좀 도식화시킬게요. 여기서 어떤 값들을 대입해야 되느냐? 대입해서 지금 대입하기 좋은 값들을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식이. 그래서 지금 f에 0. 왜냐하면 0을 집어넣으면 이게 더 날아가요. 이렇게. 뭔가 대입하기 좋게 상황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찾아보면 또 뭐가 있나요? 0도 있고 1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f에 2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을 계산해주면 0을 대입하면 다 날아가는 것들 빼고 0 빼기 1, 0 빼기 2 값이 양수죠? 부호만 빨리빨리 체크해주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3개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1 빼기 2 해서 여기는 음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만 남겠죠? 그래서 2랑 2 빼기 1에서 양수가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그러면 0, 1, 2를 조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0을 대입하면 양수,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음수, 1을 대입하면 양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근이 있네, 여기에 근이 있네, 이걸 알 수 있는데, 왜 세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고 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그 이외에 좀 임의의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fx가 잘 관찰해 보면 x의 3승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죠? 그 최고창이 x의 3승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좀 특별히 다른 값들, 뭐 3이나 뭐 또는 뭐 뒤에 값들을 대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f의 무한대나 f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f의 무한대를 계산하면 이게 주도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고요. f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세제곱은 음수죠? 마이너스 무한대의 3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계속 여기서 어떻게 돼요? 되게 작은 값을 갖게 되고 여기서는 되게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어떻게 돼요? 근이 또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한 몇 개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3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최대한 몇 개다? 3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실근을 갖는다면 실근이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3개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실근이 3개 존재, 최소한 3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맥시멈이 3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사이값의 정리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번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게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면 어떤 최악의 일이 발생한다? 저걸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의 존재, 그죠? 이런 것들은 이 파트 내에서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편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비상교과서 수학 익힘책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극한 파트 넘어가서 중단원부터 쭉 풀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수고했고요. 열공해서 중간고사랑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